아우 목 아파. 옷도 잠깐 입어야겠다. 자, 이거 하나 펼쳐놓고요. 자, 얘기를 해볼 텐데, 자, 일단 간단히 아까 얘기한 그 사실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확인해야 될 것과, 그리고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정확히 진실을 알면 좋겠죠. 좋겠지만은 그건 사실 여러분 불가능한 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리프사가 XRP를 팔았어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매 분기마다 팔고 있으니까 그 양이 달라지긴 하지만 어쨌든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파는지도 알고 있어요. 기관한테 다이렉트 세일로 파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암호화폐 시장이 소량씩 분산시켜서 매일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파는 건 아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요? 어떤 분은 약간 기준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막 그 파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고, 아니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대부분이 이 입장일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이냐면은 파는 건 좋아. 근데 그 양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우리한테 더 정확히 얘기하면 XRP가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당한 양, 적절한 양을 조절해서 필요하다면 팔아야 되고, 그 판 것도 니네 월급이나 이런 데 쓰면 안 되고, 그 돈은 오로지 XRP가 성공하기 위한 데 무조건 다 투입이 돼야 돼. 아마 대부분이 이 생각이실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 그 밖에 의견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좋습니다. 다 좋고, 어떤 의견을 가졌던데 다 좋습니다. 이 의견 중에 절대적으로 틀렸다고 할 수 있는 의견이 없기 때문에 다 좋은데요. 다만 이제 확실한 걸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리프사가 이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우리로서 확인이 안 돼요. 그렇지 않나요? 확인 못 해요. 리프사가 얘기하는 거 듣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혹시 저는 이런 생각이 없어갖고 못하고는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리프사의 주식을 사신 분 계신가요? 사신 분 계시다면은 자료를 요구하세요. 리프사한테. 주주로서 자료를 요구하세요. 그 돈 어디에다 썼는지 밝히라고. 주식 있으신 분들은. 근데 사실 분 없겠죠, 여기는? 리프사 주식? 그게 비상장 회사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IR 자료 올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본인들 주주한테들만 설명을 하겠죠. 뭐 그냥 소액 주주한테도 설명하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지분 갖고 있으면 분명히 설명에 대해 그게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얘기를 할 텐데,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겠죠.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라고 100% 진실을 아는 건 아니겠죠. 리프사가 진짜 이 사기꾼 회사를 갖고 주주들까지 속여가면서 한탕 먹고 째겠다, 이런 거면은 뭐 가능성이 없진 않겠죠. 마치 그것과도 똑같죠. 삼성이 이제 우리 한탕 해먹고 빤스런 할 거야, 이런 독한만 먹고 빤스런 할 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리프사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뭐 어떤 기업이 됐던 간에 무의미해요. 그러니까 리프사기 때문에 사기일 거다, 사기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무의미하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저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뭐가 됐던 간에 그런 의심,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는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것 같고, 그럴 수 있는데 종합적으로 상황을 봐야 되는 거죠. 어차피 리프사라는 회사도 뭐 사기를 치던 뭐를 하던 간에 돈을 벌기에 지금 존재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 만약에 지금 사기를 한탕 하는 거라, 그리고 반대로 이거를 지속적인 비즈니스로 영위해서 수익을 벌어나갈 때 얘네들한테 어느 쪽이 더 돈이 된다고 판단이 돼서 동기부여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보는 게 가장 현명한 거겠죠. 어차피 우리가 그 내부에 들어가서 비밀 정보를 알 수는 없으니까 우리 입장에서 외부에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는 입장으로서 이런 정보들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 다음 판단을 해야 되죠. 아무리 합리적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봐도 정답을 내놓을 수는 없어요. 그냥 합리적으로 고려해볼 뿐이죠. 그런 한계적인 상황도 항상 명심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예시로 하나 든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얘기 나눌 포인트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도 많이 냈고 지금 해외에서 얘기 나오는 것들 관련해서 하나씩 이런 관점에서 냉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XRP는 뭐 비트코인과 다르게 애초에 리프사가 이거부터 얘기했네요. 이거부터 합시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거부터 정리하고 가야겠네. 글씨 크기 좀만 키울게요. 좀만 키우겠습니다. 키우고 이 정도면 보이시겠죠? 자, XRP는 사실상 리프사가 만든 거 아니냐, 말장난 아니냐, 아서 브리또, 크리스 라센, 그리고 뭐예요? 이 볼드모트, 셋이 뭉쳐서 도원 해결이 한 것도 아니고, XRP 만들고 나서 리프사 만들어서 얘네 셋이 기부했다고 하는데 회사에 기부한 거죠. 이거 사실상 리프사가 만든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이런 얘기 나오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되게 궁금합니다. 저는 있어요.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남들이 하는 얘기를 그냥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해서 받아들이고 지금 가고 계신가요? 이거 되게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사실관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예시로 질문을 이렇게 좀 길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에 좀 길게 만들었는데 약간 비판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예시를 든 거죠. 근데 이 예시가 실제입니다. 실제예요. 아서 브리또, 크리스 라센, 그리고 그 볼드모트, 제드라는 쌉새끼, 이 셋이 이제 XRP 레저를 만들고 처음에 창립자로서 대략 한 200억 개, 총 1000억 개 중에 200억 개 가까이 되는 걸 셋이 나눠 가졌어요. 그 양은 정확하게 공개되어 있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뭐 크리스 라센 한 70억 개 정도, 그리고 저기 제드 맥칼럽도 한 70억 개에서 60억 개 정도 사이, 그리고 아서브리또 나머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60억 개 정도 되겠죠. 특히나 아서브리또는 그 보유하고 있는 개수에 대해 뭔가 뚜렷한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지가 않은데 어쨌든 이 셋이 만들고 나서 리플랩스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오픈코인이라고 있었는데 얘네 셋이 만들고 나서 리플랩스 순서가 그래요. 리플랩스 만들어지고 그러고 나서 리플랩스한테 얘네가 나머지 800억 개 정도 되는 거를 리플랩스한테 넘깁니다. 근데 문제는 또 어디서 발생하냐면 얘네 셋이 리프사의 주요 임직원을 하죠. 왜냐면 얘네 셋이 XRP 만들고선 얘네 셋이 또 리플랩스를 창시했으니까, 만들었으니까, 결국에는 얘네가 주요 임원을 하죠. 자, 이 사실관계 실제로 이렇기 때문에 이제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은, 아니, 되게 말장난 아니냐. XRP 뭐 증권 뭐 이슈 터졌을 때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XRP는 리프사가 만든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어차피 이때 XRP를 처음에 만들었던 인물 중에 물론 볼드모트는 쫓겨났죠. 아웃됐지만 아서브리또도 나갔죠. 근데 크리스 라센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야, 사실상 니네가 회사 만들기 전에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회사 만들고 회사한테 넘겨줬지 않냐. 그럼 뭐 이거 말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 나올 수밖에 없죠. 나올 수밖에 없죠. 실제로.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여러분들 개개인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생각하고 계신지 되게 궁금한 부분인데,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로 얘네가 증권 이슈를 좀 피하고 싶은 바람에 실제로 법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서 이런 얘기를 꺼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실제로 만약에 리프사라는 회사가 그렇게 많은 숫자를 갖고 있는데
실제로 리프사가 만든 거다. 그러니까 회사가 만든 거다. 개인들이 만든 게 아니라 회사가 만들어서 보유하고 있는 거면은 아무래도 증권 이슈에서 조금 더 불리해지겠죠, 지금보다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글자 가려요? 좀 내려야겠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점을 법적인 관점에서 인용을 한 걸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일단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제 생각에는 그것 때문에 일단 법적인 관점에서 인용을 한 걸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본 거는, 그러니까 얘네가 왜 이거를 활용하는가, 법적인 관점에서 증권 이슈 해결 보기에서 이거를 좀 인용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거를 뭐 법적인 관점이든 뭐든 이제 다 떠나서 우리가 지켜볼 때는 그냥 똑같은 인물들이 그냥 소속만 바뀐 거잖아요. 개개인들이 그 오픈코인에서 만들었다가 리프사 만들고 회사의 주요 임원으로 들어간 뒤에 회사에다가 그거를 기부를 한 거잖아요. 본인들이 만든 걸. 그러니까 이게 그냥 상식선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기업이란 이런 비즈니스 말고 법 말고 그냥 상식선에서 봤을 땐 그놈들이 그놈들이고 그놈들이 그냥 장난친 걸로밖에 안 보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하면은, 자, 이거 두 번째를 얘기해야지 이게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XRP 요 부분까지 얘기하면서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할게요. XRP는 그냥 처음에 다 만들어졌잖아요. 만들어졌는데 나눠 가진 것도 아니고, 처음에 만든 놈들이 죄다 가져갖고 이거 뭐 비트코인처럼 채굴하는 것도 아니고 뭐냐 이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1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상식선에서 이 친구들이 만들고 이 친구들이 1000억 개 다 갖고 있다가 800억 개는 이제 리프사한테 주고 나머지 200억 개는 볼드모트는 계속 팔아먹고 있고, 샹놈 크리스라스는 기부하긴 했는데 뭔가 깨림직하죠. 대부분들이 기부하긴 했지만 어쨌든 기부했다고는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했어요. 약간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될 이제 스테이트먼트, 세틀먼트로서 그렇게 공개는 했지만 뭔가 실제로 얘네가 다 기부를 했는지 자기 손에서 떠났는지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인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눈으로 띠용 하면서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서브리또는 거의 스텔스 모드죠. 혼자 막 폴리사인 만들어갖고 거기서 CEO 하면서 조용히 있는데 얘는 뭐 하는지 모르겠다. 스텔스 모드네. 이거 완전 뭐냐. 얘는 한 60억 개는 갖고 있을 텐데 이런 상태잖아요. 이런 상태인데 이제 비판이나 비난하는 쪽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 뭐 처음에 만든 거를 지들이 다 갖고 있고, 이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채굴이라도 참여해갖고 우리도 막 이렇게 돈 안 쓰고도 벌어낼 수 있는데 이건 뭐야? 지들이 애초에 다 모든 걸 만들어서 지들이 발행한 거를 지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있고, 오늘날까지도 리프사가 많이 갖고 있는 500억 개 정도 되는 거 갖고 있어서 막 팔고 있네. 이거 사기 아니냐? 이런 비판, 비난도 나오죠. 볼드모트 그놈이죠. 18색깔 크레파스 제드. 자, 이런 얘기가 예전에도 나왔는데 유독 요즘에 좀 불거졌죠. 해외에서도 이 얘기 나오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진짜 저는 여러분들 개개인의 의견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되게 궁금하긴 하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저는 궁금하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정리 안 한 상태에서, 본인이 정리 안 한 상태에서 만약에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계시다면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어느 쪽을 내든 괜찮습니다. 이거 아무리 봐도 사기 같다. 그러면 본인의 판단대로 가세요. 그리고 반대로 아니야, 이거는 사기는 아닌 것 같아 했으면 그대로 가시면 돼요. 최악은 뭐냐면은 그냥, 특히 저는 이제 안티들보다 더 경계하는 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안티보다 더 경계하는 게 오히려 되게 너무 좋게 얘기해주는 쪽에 경계하는데, 뭐냐면은 좋게 해준 쪽에서는 사기 아니라고 할 거예요. 사기 아니라고 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특별한 설명도 없을 거예요. 뭐 사실관계 설명도 없고 단순히 안티들이 그냥
미친 소리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몰아갈 텐데 그 얘기 듣고 아 그렇구나 해서 따라가는 게 제일 걱정이 돼요. 예. 이걸 냉정하게 보고 본인이 판단해서 이게 사기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반대 경우가 지금 얘기한 거 그냥 좋게 얘기한 거 그 말 듣고 고개 끄덕끄덕 맞겠지 뭐 해서 가다가 잘 되면 상관없어요. 잘 되면 대성공이지. 잘 되면 대성공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XRP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진짜로. 예.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막 무조건 성공한다고 얘기하는 쪽 말 믿으시면 안 돼요. 무조건 실패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모르는 겁니다. 진짜로. 갑자기 어느 날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로. 예. XRP 생태계가 조성이 안 되고 생태계 조성이 실패하면은 그냥 종이 조각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명확히 보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본인이 판단을 하고.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프사도 본인들 돈 벌려고 만들어진 회사거든요. 얘네가 여러분들이랑 뭐 혈연 관계인가요? 심지어 그 한진그룹 그 회사 얘기해도 되나 이름을? 그 모모그룹 나오잖아요. 예, 최근에 뉴스에 되게 많이 나오죠. 예, 그 피를 나눈 형제 부모인데도 지금 뭐 남이나 다름없는 거죠. 심지어 남이라도 그렇게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제 돈 때문에 싸우고 있잖아요. 회사를 놓고. 예. 심지어 그런데 돈이 걸리면 그런데 리프사가 우리 친척도 아니고 리프사가 여러분 부모님이나 그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위해서 되게 항상 여러분들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케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성공을 위해서 얘네가 회사를 운영할 리가 있나요? 절대 그럴 리 없죠. 본인들 돈 벌자고 만든 회사인데 예, 얘네도 상황에 따라서는 사기회사로 변모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가능성 제로라고 생각 안 해요. 얘네가 무슨 천사도 아니고 막 마음에 나쁜 마음이 전혀 없는 막 그 드라마나 뭐 여러 가지 매체 뭐 소설이든 뭐든 보면 진짜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냥 존재 자체가 천사 그런 것처럼 절대 악독한 마음은 품지 않을 것 같은 남의 뒤통수는 절대 안 칠 것 같은 그런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냉정하게 보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관점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죠. 그냥 상황을 보고 이들이 지금 동기부여가 어느 쪽으로 되는지 그러니까 돈을 가장 많이 그리고 돈을 열심히 벌고 싶은 게 이들의 목적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사기치는 게 돈을 더 버는가? 아니면은 지금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영위하는 게 이들한테 더 이익이 기대가 되는가? 당연히 이익이 더 되는 쪽으로 얘네는 움직이겠죠. 물론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다고 막 지금 당장 XRP를 다 팔고 빤스러 나면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다 이렇게 단순 생각하면 안 되고 미래 가치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미래 가치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얘네가 XRP 다 팔아제끼고 빤스러 나면은 당연히 법적인 리스크가 생기죠. 얘네 지명수배해서 잡으려고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잡히면 어떻게 하죠? 징벌적 배상입니다. 물론 이제 그 돈을 어디에다 땅속에 묻어갖고 막 다 회수를 못하게 뭔가 조치를 해놓으면은 회수 안 당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회수 당하면은 이 법적인 리스크만 가득 안게 되고 돈은 버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어느 쪽에 얘네가 동기부여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문제를 판단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이 1, 2번 관련된 것도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판단으로 정리가 안 됐다고 하면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차분히.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일단은 이제 개인적인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자, 2번 얘기해 볼까요? 2번? 아까 1번 마저 못한 얘기와 2번을 연결해서 보면은 상당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걸 연결해서 저는 생각을 해보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2번 말이 틀리진 않아요. 뭐 채굴하는 방식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얘네는 채굴해서 참여할 수가 있거든요. 동기부여를 시킨 거죠. 야, 돈 안 들이고 컴퓨팅 파워, 그러니까 컴퓨터로 뭔가 우리가 원하는 연산만 해주면 너한테 보상으로 이 디지털 쪼가리를 줄게. 근데 그 쪼가리가 XRP랑 뭐가 다르죠? 이름 다르고 그걸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다르고 또 뭐가 다른 게 있나요? 다른 건 없죠. 솔직히 똑같죠. 디지털 쪼가리잖아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왜 가격이 존재하는 거죠? 거래가 되니까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그 판을 만들어줬으니까 지금 가격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거기서 판을 안 만들었다면 이들이 가격이 책정될 수 있을까요?
쉽진 않았을 겁니다. 아마 저는 힘들었다고 봤을 텐데, 암호화폐 거래소라는 데서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기타 등등 암호화폐를 놓고 서로 거래를 하기 시작함으로써 그 플랫폼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된 거죠. 물론 그 수요와 공급이 사실 투기죠. 실제적인 사용 그게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이제 미래에 대한 투기 목적으로 이제 그런 판단으로 이제 개개인들이 모여서 가격을 형성한 건데, 이거나 XRP나 지금 다를 게 없다는 거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XRP와 다르게 뭐가 있죠? 채굴해서 본인들이 받아갈 수 있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등을. 근데 XRP는 태초부터 1000억 개죠. 그죠? 1000억 개 만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이것과 관련돼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게 몇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비슷한 맥락이 있는 게 이오스, 그리고 라인이 만든 암호화폐도 있죠. 링크라는 거. 그리고 클레이튼도 아마 정확히는 제가 못 봤는데 채굴 방식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아는 게 맞나요? 클레이튼 뭐 그거 화이트 페이퍼도 안 봐갖고 정확히 모르겠는데 뉴스에서 얼핏 본 것 같아요. 클레이튼도 아마 지분증명 그쪽으로 가려는 것 같은데 다 이미 만들어져 있죠. 만들어져 있어갖고 라인의 링크도 그렇고 지금 거론된 이오스도 그렇고 다 죄다 그냥, 특히 이오스는 ICO도 했죠. 이오스는 ICO도 거하게 했죠. 그게 아마 조 단위로 했었나? 아무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이미 다 뭔가 채굴하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거를 판매했죠.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죠. 자, 이거 얘기하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은 일단은 이 자체 행위가,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다 모든 발행량이 만들어져 있고 그거를 나눠주는 것들 또는 판매하는 행위 때문에 누군가는 사기로 볼 수 있을 텐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왜냐면은 강제적으로 판매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누군가는 되게 막 안 좋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냉정하게 보면은 우리한테 강요한 건 없어요. 너 안 사면 죽는다 이런 건 없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동기부여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샀단 말이에요. 결정해서 샀단 말이죠. 그죠? 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은 누구도 못할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 다만 이제 그 중에서 이런 반박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내가 결정해서 내가 이게 좋을 것 같아서 사긴 했는데 자꾸 시장에다 판매하니까 그게 너무 짜증난다. 너희가 갖고 있던 게. 이러면서 되게 안 좋게 보거나 부정적으로 보거나 싫어하는 분들 계실 텐데, 자, 여러분들 일단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XRP든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그 뭐가 됐던 간에 지금부터 추가적인 예를 들 거예요. 피아트, 달러, 원화, 엔화, 그리고 뭐 영국의 파운드, 스털링, 또 뭐 있을까요? 유로화, 여러 가지 있죠. 전 세계적인 법정화폐도 있는데, 뭐가 됐던 간에 이 화폐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 가치를 형성해 주는 거는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미디엄 오브 익스체인지라고 부르는 가치 교환, 그리고 보편적 수용성,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치가 형성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원화나 달러가 왜 가치가 있는 건가요? 걔네 도대체 가치라는 게 뭐죠? 달러라는 거는 걔 가치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걔 가치를 숫자로 매길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달러 그 가치 숫자시켜서 얘기할 수 있나요? 물론 이제 원화로 바꿨을 때 대략 1200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건 가치가 아니고요. 그냥 1달러 정도의 가치는 원화로 따졌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1200원 정도 한다 이 얘기고,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으로 원화로 평가를 해본 거고, 절대적인 가치를 매길 수가 있나요? 없죠. 이 가치라는 거는 결국에는 달러도 종이돈이에요. 뭐 다를 거 있나요? XRP나 비트코인, 이더리움이랑 다를 게 없죠. 뭐가 다르냐? 다른 점이 있기는 하죠. 원래 얘 존재 자체가 절대적인 가치를 갖는 게 아니라 왜 가치가 있냐면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발행한 거잖아요. 발행하고 얘네가 보증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습니까? 얘네가 이 가치를 보증하는 동시에 뭐가 있어요?
미국이란 나라에 있는 시장, 상인들, 사람들이 이거를 수용을 해주잖아요. 가치교환 수단으로 수용을 해주니까 비로소 달러란 친구가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미국이란 나라 한정기어서 얘기한 거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다른 나라에서도 수용하고 그거 실제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에 많이 쓰기도 하고요. 이러니까 가치가 있어지는 거죠. 그 절대적인 가치를 우리가 수차할 수는 없겠지만 마찬가지로 암호화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얘 가치가 사실상 없는 건데 디지털 쪼가리에 불과한데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XRP든 그 뭐가 됐던 간에 얘네를 가치 있다고 불러주는 애들, 이거를 수용해 주겠다고 하는 애들이 생기고 동시에 이거를 판때기 깔아놓을 수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게 생기니까 가치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XRP든 비트코인이든 어떤 친구가 됐던 간 심지어 법정화폐도 마찬가지예요. 판때기 안 깔리고 사람들이 가치교환 수단으로 인정 안 해주고 보편적인 수용성, 이거를 가치 있다고 얘기해준 사람들, 수용해준 사람들이 없으면은 뭐가 됐던 간에 종이 쪼가리, 디지털 쪼가리, 뭐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된 거에서 명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가치 교환 수단으로서의 특성을 가져야지 진짜 화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사실 암호화폐를 법정화폐에 비교하는 것 자체는 되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냐면 솔직히 암호화폐가 가치교환 수단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게 지금 존재한가요? 없잖아요. 솔직히 없잖아요. 솔직히 우리들이나 또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제 뭐 원화나 이런 걸로 바꿀 수 있을 뿐이지 어디 뭐 그냥 물건 사러 나가서 또는 서비스 받으러 나가고 뭐 XRP로 결제할게 이 소리 하면 경찰서에 가는 거죠. 그냥 이 미친놈이다. 아니 이 서비스에 대한 제한을 내놔야 되는데 뭐 돈을 안 주고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막 이러면서 경찰에 신고해버리겠죠. 장난치지 말라고. 이게 뭐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장에서 가치교환 수단으로 아직 법정화폐도 인정이 안 된 겁니다. 그나마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얘기를 하자면 요즘에 그런 게 생겼죠. 크립토 카드라는 것들이 생겨갖고 크립토 카드를 발행하는 쪽에서 모르는 거죠. 고객이 암호화폐 같은 거를 그 카드에다가 저장을 해놨으면 자기 계정에 저장해놨으면 그 암호화폐들을 가격을 레이트를 매칭시켜갖고 뭐 1달러 결제했으면 그만큼의 해당 암호화폐로 결제한 만큼 1달러치를 빼갖고 결제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법정화폐에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상 암호화폐를 그쪽에서 수용해준 게 아니라 상인들이. 그죠? 그런 식으로 중간에 매개자가 등장하긴 했지만 이거를 법정화폐처럼 직접적으로 아직 쓰지 못한 상태잖아요. 그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앞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이것과 관련돼서 제가 예전에 설명했던 게 스타벅스죠. 스타벅스. 비트코인 수용할 것인가, 비트코인 결제가 될 것인가, 스타벅스에서. 근데 제가 결제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스타벅스가 비트코인을 그냥 그대로 받느냐 아니면은 중간에 아까 같은 매개체 회사가 껴갖고 그 사람들이 고객의 비트코인 받고 그거를 달러로 바꿔갖고 이제 스타벅스에 지불하는 형태면은 후자면은 크게 의미 없다는 거죠. 지금에서 지금과 크게 달라지는 거 없다는 거죠. 전자처럼 스타벅스가 진짜 비트코인을 받아줘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제 그 교환 수단이 됐다는 거죠. 가치 교환 수단. 자, 이 얘기들을 왜 하냐면은 1, 2번에 대한 고민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2번을 포커싱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랑 비교하는 건 되게 무의미해요. 물론 틀린 얘기 한 건 아니에요. 사실을 얘기한 거죠. XRP나 뭐 라인의 링크, 이오스 막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그냥 모든 양이 발행되고 그리고 그거를 발행인이 다 쥐고 있다. 근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우리가 채굴하면 우리도 조금은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차별당하는 거 아니냐? 아니요. 핵심은 거기 있는 게 아니죠. 어차피 똑같은 종이 쪼가리고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 안 되면은 누가 사요? 교환이 안 되면 누가 사? 다들 그런 상황을 살피고 본인들이 결정해서 사는 건데 결국 얘네들의 가치는 시장에서 형성해 주는 거지 뭐 채굴이 되냐 안 되냐 이것 때문에 형성된 게 아니잖아요. 포커싱이 잘못 가 있는 거죠. 애초에 질문 자체가 불공평해 보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안 샀으면 됐어요. 사실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진짜로 만약에 안 샀으면 됐는데
이런 부분을 모르고 샀다면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냉정하게 바라볼 때는 왜 이 부분을 사기 전에 고민했어야 되는데 왜 이 부분을 고민 안 한 거냐, 이게 맞는 거죠. 사실 냉정하게 보면은. 그리고 발행인이 죄다 가졌다고 해서 나중에 이게 종이 쪼가리가 반드시 된다? 그렇진 않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연방준비은행 존재하는 것처럼, 그리고 미국이란 시장에서 보편적 수용성과 가치 교환의 매개체로 쓰는 것처럼, 뭐가 됐던 간에 XRP가 됐든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 됐던 간에 시장에서 그렇게 수용을 해버리고 시장에서 그렇게 이제 사용되어지고 누구나 다 이게 가치 있다고 시장이 형성되면은 그 가치는 생기는 겁니다. 법정화폐처럼. 그냥 투기자들에 의해서 거래되면서 가치가 매겨지는 게 아니라, 진짜 투기가 무시무시한 게 가치에 리미트가 없잖아요. 투기자들이 야 이거 쓰레기야 하면은 가치 0에 수렴하는 거고, 투기자들이 그냥 이거 보면서 뭐 쓰임새도 없는데 야 이거 1억 아니냐? 이거 하나다? 이러면 1억 되는 거죠. 투기가 진짜 무시무시한 거죠.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근데 그와 다르게 뭔가 실제 사용, 비즈니스에서 사용되는 거죠. 실제 우리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액션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들에 실제적으로 쓰이는 거, 실제적인 수요, 실제적인 요구에 사용되는 거, 이런 거에 의해서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화폐의 특성들, 가치 교환의 수단이라던가 또는 보편적 수용성이라던가 또는 뭔가 화폐로서 기능할 수 있는, 지금까지 없던 특성이 미래에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브릿지라는 게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브릿지로 생기든지 그런 특성들을 가졌을 때 사용돼서 시장이 형성되면, 처음에 이게 발행인이 뭐 다 갖고 있던 뭐든 간에 결국에는 시장에서 그렇게 돼버리면은 얘는 가치 있는 걸로 누군가가 살려고 할 테고, 그만큼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더 가치가 있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채굴이냐 또는 처음에 발행한 사람이 다 갖고 있었냐에 따라 뭐가 결정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지금 가격에 아마도 이런 불만을 느끼신 분들은 대부분 지금 가격에 불만이 있어서 뭔가 불만 사항을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가 나오는 걸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냉정하게 생각해보면은 포커싱 열로 가면 안 돼요. 사실 차라리 포커싱이 열로 가는 게 좋아요. 리프사가 사기꾼 회사 되는 거 아니냐, 얘네가 중간에 빤스런하면 어떡해? 이런 거를 우려하는 게 더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차라리. 왜냐면 저는 그 가능성 없다고 보진 않거든요. 얘네도 상황에 따라 빤스런 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무슨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우리 친척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도 아니고 우리 책임질까요? 아니요. 저는 절대로 우리 책임 안 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책임은 왜 져줘요, 얘가? 우리 역시 브래드 갈링하우스 뭐 인생 책임져 줄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XRP 잘 되길 바라는 거지, 뭐 리프사가 잘 되고 우리 망하고, 또는 리프사가 무조건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린 착하니까, 이것도 아니고, 우린 기부천사니까 리프사만 성했으면 좋겠다, 흥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아니고, 우리 잘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 관점에서 봐야죠, 항상 볼 때.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리프사의 막 꼬투리, 불만 때문에 꼬투리 잡는 것보다는 차라리 더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될 만한 거를 우려하는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몰빵하신 분 계세요? 허허. 자, 그래서 안타까운 게 이 1, 2번만 어느 정도 정리해도 그냥 애초에 손을 안 댔거나, 그러니까 리프사 아무리 봐도 얘네가 초기 발행량이 1000억 개를 얘네가 다 갖고 있는데 이거 아무리 봐도 사기야. 그러면 애초에 사지 않았겠죠. 이것만 정리했어도 뭔가 지금 어떤 상황이실지 모르겠어요, 개개인분들이. 하지만 지금 이걸 미리 정리하신 분들은 아마 마음이 더 편하거나, 뭐 본인이 샀다가 지금 불만이 많은 상황이면은 애초에 안 샀을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 정리됐으면.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거 반드시 정리하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고,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저한테 이거를 굳이 얘기하는 이유가 요즘 질문이 그거 많이 나오세요. 그러니까 특히 안티 말고 안티들도 있어요. 안티들의 막 그런 조롱이나 막 말도 안 되는 막말 이런 거 듣고
뭔가 하소연하러 오신 분도 계시지만 하소연은 하소연인데 이런 하소연도 있으신 분 계세요. 막 그 행복방들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처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막 무조건 호재, 막 호재요 호재, 오늘 좋은 소식 대박 초대박, 막 그러니까 막 뉴스를 좋은 쪽으로 유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조건 아까 보신 것처럼 해외도 실제로 존재하죠. 사실도 아닌데 뭐 막 지구를 뒤흔들 뉴스 하면서 뭐 일본이 다 도입할 거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예, 국내에도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계셨던 분들 같아요. 왜냐면 저한테 와갖고 호재 때문에 엄청 많이 샀는데 망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팩토리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이러는데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하소연 들을 때면 마음이 아픈 게 저도 미래를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능력이 있으면은 그분들한테 미래를 알려주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손절하세요. 이거 미래 망합니다. 네, 저도 좋겠죠. 저도 지금 이거를 들고 있는데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저도 몰라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어떤 심정으로 저를 찾아왔는지는 알 것 같아요. 저한테 질문 주시는지 얼마나 답답하면 저한테 물어봤겠어요. 근데 저도 한낱 사람이죠. 제가 미래를 알면은 사람이 아니죠. 네. 근데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막 호재 그거 믿고 계속 얘기를 하길래 샀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되게 회의감 든다 막 이러면서 저한테 와갖고, 처음 뵙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갖고 와갖고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되게 근본적인 얘기를 좀 다시 꺼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복잡해요. 생각하기 싫은 얘기고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해야 되냐 하는데 저는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본인 돈이 걸렸는데 이런 되게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뭔가를 한다? 나중에 엄청난 후회가 될 겁니다. 진짜로. 내가 원하던 결과가 안 나왔을 때는 진짜 엄청나게 후회할 거예요. 인생 평생 후회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때 왜 이랬을까? 내가 미친 것도 아니고 왜 그랬지? 막 이러면서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이 결정해서 했으면 후회라도 덜 하죠. 근데 그냥 남 말만 듣고 있다가 마치 그거죠. 나 가만히 있었는데 자꾸 옆에서 부동산 사래. 부동산 대박 난다고 사래. 나 별 생각 없거든. 근데 옆에 사람이 자꾸 사라고 하니까 한번 믿고 사봤어요. 근데 결과가 안 좋았어요. 어떤 생각 드나요? 그 옆에 사람 후들겨 패고 싶잖아요. 왜 가만히 있는 날 갖고 이래갖고 부동산에다 돈 다 쏟아부어서 날 망하게 만들었냐, 이 나쁜 새끼야.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근데 그것과 다르게 옆에 사람이 뭐 부동산이 좀 상태가 좋은 것 같대. 뭐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는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다. 내 생각은 그런데 너도 생각 있으면 한번 해보던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가, 또는 본인이 먼저 야, 너 부동산 좀 정보 많이 알지? 부동산 어떤 것 같아? 좀 얘기 좀 해봐 했더니 내가 볼 땐 전망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난 투자하고 있어. 얘기를 듣고 본인이 판단해서 고민하다가 그럼 부동산에 조금만 투자해보자 해서 했어요. 근데 원하던 결과가 안 나왔어. 이거랑 아까랑 많이 다르죠. 결과는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미리 알 수 없어요. 미래 결과에 대해서.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습니다. 부동산이고 뭐고 간에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인 상황들을 쭉 지켜보면서 어떤 미래로 이어질 것인가를 지켜보면서 본인이 판단해 볼 수는 있죠. 어느 쪽이 가능성 더 높을까 지속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그때 대응할 수는 있어요. 이게 바로 얘기하는 대응이란 거죠. 실시간 대응. 그러니까 본인이 투자했어도 아무리 봐도 계속 보니까 이거 미래가 안 좋은 것 같아. 그럼 중간에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대응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선택이 가능하죠. 하지만 미래는 알 수 없다. 그게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저는 두 가지 정도로 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첫 번째는 그냥 본인의 판단 없이 지금 이거를 계속 하시는 분들은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반드시 본인만의 판단을 만들라. 저는 초창기 때부터 얘기했던 건데 여기에 성공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어디는 뭐야 그 비밀결사 조직 이름도 생각 안 나는데 외계인 코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외계에서 ET가 와서 XRP를 만들었어요. 그럴지라도 성공한다는 보장 없어요. 외계인이 만들어줬어도.
그리고 냉정하게 해서 비밀결사 조직이 만든 코인이라고 해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어딨어요. 그런 게 어딨어요 세상에. 걔네가 신도 아니고, 걔네가 모든 나라의 경제를 지네 마음대로 항상 뭐 몇 월 며칠에 얼마 되고 몇 월 며칠에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거 다 조종할 수 있다고요? 신이지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과 서로 다른 시스템,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거기에 각각 그 자리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몇십 명이 앉아있는데 대통령도 다 다르고, 근데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완벽하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요? 비밀결사 조직들이? 영향은 많이 줄 수 있겠죠. 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그림은 딱 만들어낼 수 없겠죠. 신이 하는 것처럼. 그거 어떻게 해요 사람인데 걔네들도. 걔네가 신이면 또 모를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밀 결사 조직이고 외계인이고 나발이고 간에 걔네가 만들었다고 해도 보장은 없어요. 걔네가 설사 만들었다고 해도. 물론 걔네가 만들었으면 찌질이들이 만든 것보다는 성공 가능성이 높겠지. 그거는 현실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100%? No! 저는 no라고 당당히 말씀드립니다. 보장 절대 할 수 없어요. 걔네가 만들었을지라도 보장 안 돼요. reptilian이고 나발이고 안 돼. 100%는 될 수가 없어 그거는.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요. 변수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게 어딨어 세상에. 자,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장밋빛 미래만 얘기하는 거 조심하세요.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 조심하세요 진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요즘에 시장 분위기가 사실 300원 미만으로 안 갈 것 같은 분위기를 보였잖아요. 오늘날은 이미 갔지만 200원대 갔지만은 몇 달 전만 해도 얘 300원 이상은 유지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근데 그거랑 다르게 실제로는 지금 200원대를 가다 보니까 이제 뭐 500원에서 400원 되는 거, 400원에서 300원 되는 거보다 타격이 더 큰 것 같아요. 멘탈적인 타격이. 그래서 아마도 최근에 가격이 지진부진한 상태, 그것도 200원 초반대 유지하면서 쭉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유로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든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마음이 아프네요.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라도 있으면 도와드릴 텐데 저 역시 미래는 모릅니다. 저는 그거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XRP나 뭐 블록체인이나 리프사 사업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뭐 브라질 같은데 뭐 이런 데서 인터뷰 내용으로 어떤 얘기를 했다, 이런 것들 정확하게 파악하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 저 역시 미래 모릅니다. 제 한 채 미래, 제 한 채 앞날도 못 보는데 제가 어떻게 XRP 미래를 알 수 있겠어요. 그런 거 모른다고 해서 뭔가 허접이라고 한다면 그 허접이 맞습니다. 저는 뭐 허접 얘기를 들을지언정 미래에 모르는 거를 안다고 하면서 뭔가 아는 척 하면서 제 채널에 오시면은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싶진 않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외부자기 때문에 리프사를 외부에서 지켜보는 정보들을 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나갈 수밖에 없어요. 정보를 토대로. 그러니까 봐야 되는 거예요. 얘네가 뭘 하는지 알아야지 뭐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을 이어나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식하는 분들도 그렇게 하시지 않나요? 내가 투자한 회사 또는 내가 투자할 걸 고려하는 회사, 그 회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외부인으로서 정보를 계속 보면서 계속 합리적인 판단을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어떤 회사가 얘네 사실은 뭐 비밀결사 조직이 만들었어, 대박, 끝났어, 그냥 가자 하면서 외치면서 막 주식 사들이나요? 안 그러시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좀 막 이게 막 주말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질문들, 되게 가슴 아픈 얘기들 막 들으면서 좀 약간 저도 막 이게 꾸물꾸물 올라왔나 봐요. 이 얘기로 되게 길게 했는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안 되신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지금 당장 안 되시면은 시간을 꼭 들여서라도 어떻게든 판단을 해보세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큰일 났어요. 목 나갔어. 목 되게 아프네. 요즘에 이 질문 되게 많았어요. 막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손을 써달라고. 근데 저라고 무슨 방법이 있나요? 예. 저도 앞날 그러니까 다음날에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예. 그러니까 저도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서 손 동동 굴리고, 그게 어떤 마음인지 아니까 듣고는 있는데 손 쓸 수는 없고, 예. 안타깝고. 그렇죠. 스트레스 불러 대바돼요? 아, 목 너무 아프다. 물 마시고는 있는데 목이 부었네요. 그 마치 목감기 걸린 것처럼 부었어요. 막 침 삼킬 때 되게 아프네. 2020년 예상 가격이요? 그거 알면은 제가 부자 됐죠. 기대 가격은 있어요. 기대 가격. 저도 사람이니까 기대하는 게 있기 때문에 기대 가격은 있는데 예상은 못해요. 예상해봤자 의미도 없어요. 제가 뭐 말한다고 맞나요? 저는 심지어 리프사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뭐 내년에 XRP 2,000원 이러면은 아 그래 2,000원 이러고 넘어갈 거예요. 저는 브래드 갈링하우스라고 그 내년 가격 어떻게 알아요? 예. 좀 독하게 하면 집까짓게. 예. 다 똑같죠. 사람인데 그거 어떻게 알아? 그래서 제가 그 스낵맨이 그 얼마죠? 아 스낵맨 예전에 가격 막 얘기한 거 있는데 그 사람 얼마였죠? 몇십만원 얘기했는데 뭐 전세계 그 시장 캡처하면은 얼마 얘기했는데 그게 얼마였죠? 그거 설명드릴 때 질문이 하도 많아서 그거 설명드릴 때 오래됐어요. 그거 설명드릴 때도 제가 단서를 달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왜냐면 그 얘기라는 게 리프 CTO긴 하지만 스낵맨이긴 하지만 얘도 사람이다. 얘가 얘기한다고 그 가격 반드시 되냐? 아니다. 얘도 사람일 뿐이니까 얘 생각일 뿐이지 너무 의미를 담아두지 말라. 제가 이 얘기 말씀드렸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신이 얘기한 거 아닌 이상은 또는 미래에서 온 사람이 아니고서는 다 의미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의 기대 가격, 그 사람의 예상이에요. 그걸로 끝. 의미가 있지 않아요. 그냥 예상 끝. 그냥 너는 2020년 얼마 될 것 같아. 그래, 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구나. 알았다. 이러고 말 일이에요, 그냥. 예, 다들 힘드실 거예요. 예, 다 힘드실 수밖에 없는데, 이럴수록 저는 되게 냉정하게 현실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너무 감정이 휩쓸리면은 오히려 결과는 더 안 좋아요, 솔직히. 예. 오히려 위기일수록 지금 냉정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거를 찾아보는 게 그나마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모든 상황에서. 그리고 이런 모든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있던 간에 진짜 누가 봐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 상황 망했다라고 누구든지 얘기할 상황이다. 일지라도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힘이 닿을 수 있는 거를 찾아서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당연한 얘기죠. 왜냐면은 누가 봐도 지금 낙담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냥 다 손 놓고 내려놓고 그냥 포기해라. 이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냥 손 놓고 포기하면 무슨 기적이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죠. 근데 그렇게 누구나 다 낙담할 만한 상황, 누구라도 야 포기해라, 됐어, 그냥 포기해 해도 소용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에서도 자기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휩쓸리는 것도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조금이나 그러니까 작은이나마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능동적으로. 그런 걸 꾸준히 해나가는 사람이 그런 게 차곡차곡 쌓여서 기적이라는 걸 일으킬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그런다고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진 않아요. 예. 세상 일이 그렇게 만만하진 않을까요? 하지만 그게 결과로서 기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예.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야 저거 사실 망했다고 보는 상황인데 어떻게 저 상황에서 꿋꿋이 일어났냐 싶은 사람들 실제로 얘기들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잖아요. TV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근데 그런 사람들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도 포기 안 하고 꾸준히 해갖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찾아갖고 해갖고 성공한 사람들 실제로도 있죠. 기도도 좋아요. 기도도 좋죠. 그냥 본인의 종교가, 여러분들 종교가 어떤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어떤 상황에서든 본인이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찾아서 하는 거, 예, 그 최선을 하는 게 결과적으로 결국에는 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끝났어, 나는 다 포기할래, 그래서 손 놓는 것보다는 적어도 반드시 더 좋은 결과를 예, 가져올 거라는 건 저는 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더 좋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원복이요? 20만 개? 아유, 많이 사셨네. (100억이요) 100... 아, 스튜어드님이 얘기하신 거 369. 절에 다니시나고요? 아무튼 아무쪼록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관련해서 되게 뭐 제 일은 아니지만 뭐 저도 지금 흑우 상태긴 하니까 어떻게 보면 상황은 다르지만 뭐 기본적인 맥락은 똑같기는 해요. 어쨌든 간에 이 되게, 저는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제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뭐 망했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아니라서 저는 이제 심리적으로 덜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웬만한 사람들보다. 근데 뭐 각기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그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드린 분들은 막 그런 질문하면서 진짜 막 사정을 하거든요. 저한테도 어떻게든 막 도움을 달라고. 잘 아니까 뭐 2020년에 뭐 잘 되는 거냐, 이런 질문들 하시면서 도와달라고 하시는데, 그걸 못 도와드리니까, 도와드릴 방법도 없으니까, 그래서 좀 더 많이 이렇게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이 부을 만큼 지금 얘기는 했는데, 아무쪼록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지만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걸 바라고 있고, 저도 그걸 기도하고 있고요.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후에 이제 XRP가 성공해갖고 모든 분들이 웃을 수 있는 그날이 돼갖고, 이 오늘날 지금 이 순간을 그냥 추억으로 회상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참 마음이 무겁네요. 무겁습니다, 확실히. 10년이요? 10년까지 걸리면은 진짜 토할 것 같은데, 저는. 존버중이신 분들 되게 많겠죠. 민우님이 얘기한 것처럼 아마존 주식에 실제로 그 10년 이상 되는 그 그래프가 있잖아요. XRP도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문제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모르는 거예요. 안 좋게 보면 뭐 그대로 뭐 막을 수도 있는 거고, 좋게 보면은 진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저 운다고요? 아니, 우는 건 아니에요. 우는 건 아니에요. 우는 건 아니에요. 진짜 우는 건 아니에요. 안 울고 있습니다. 목이 아파서 그래요, 지금. 목 아파서 울먹거린다고요? 아니, 그것도 아니고, 다행히 제가 눈물이 많은 편이긴 합니다. 진짜 저 눈물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눈물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진짜 눈물 많은 아이예요, 저. 최근에 또 한 번 실감했어요, 눈물 많은 아이라는 걸. 뭐 남자가 됐으면은 태어나서 딱 3번만 우는 거다 하면서 그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근데 적어도 전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잘 우는 것 같아요. 남들이 이제 막 대견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눈물 안 보이고 막 그러네, 이런 상황에서 안 우는 것도 있긴 한데 의외의 곳에서 잘 터지는 것 같아요, 저는. 저 아직도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뭐 창피하다면 할 수 있는데, 다행히 전 창피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우는 게 창피하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게, 그 회사 이직하면서 이제 그 이직한 회사 근처에서 숙박을 하느라 처음으로 제 어린 딸이랑 며칠을 헤어졌던 적이 있거든요. 며칠 동안 헤어져 있었는데,
와, 그때 딸이랑 통화하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때 막 울보 바보 아닌가 싶어갖고 막 스스로 막 뭐 하는 거지 싶을 정도였는데 막 눈물이 뚜뚜 떨어지더라고요. 그거 있죠, 그냥 눈을 떠고 있을 뿐인데 눈물이 막 떨어져요. 진짜 무슨 폭포수 흐르듯이. 예, 뺨을 따라서 이렇게 막 눈물이 줄줄 나오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랐어요. 막 이 참을 수 있는 눈물이 있고 참을 수 없는 눈물이 있구나 막 이러면서. 예,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예, 힘내세요 여러분들. 저도 배고파. 갑자기 배고파진다. 진짜요? 윤님도 고생이 많으시네요. 시집 가면 난리 난다고요? 그럴지도 몰라요. 남자친구 데려오면은 때려 죽이는 거 아니에요? 너 이 새끼 안 된다! 막 이러면서. 나이의 남자는 인정할 수 없다 막 이러면서. 그쵸. 이종란님이 딱 핵심을 짚으셨네. 맞아요. 나중에 남자친구,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은 아빠가 눈에 보이겠나요? 안 보이겠죠. 근데 얘가 되게 웃긴 게 벌써부터 막 그 얘기해요. 자기 결혼 안 하고 엄마 아빠랑 같이 살 거란 얘기 하는데 그거 들을 때마다 콧방귀 끼고 있어요. 저도 그 말 지키지도 못할 약속 왜 하고 있는 건가 도대체. 남친이 쟤더라고요. 어서오게 사이 막 이래. 사이 어서오게 반갑네. 남친이 XIP 100만 개 보유자라면 100만 개 보유자? 남친이 제다드 어서오게 사이 어서오게. 베스킨라빈스 김밥 천국. 여러분들 저 그거 이제 막 그 음식점 얘기 나오니까 저 예전에는 스타벅스가 그게 대리점 형식으로 있는 줄 알았거든요. 창업하면은 뭐 스타벅스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대행 사업자가 신세계잖아요. 신세계. 그래서 그쪽에서 그래 지점 내도 괜찮아. 우리한테 로열티 지불하면서 네가 지점 운영해 막 이거 해주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스타벅스 다 직영점이던데? 나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어떤 분들이 그러니까 모든 정보는 다 조사를 해야 된다니까요. 여기서 또 느끼는데 어떤 사람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제 주변 분들 중에 한 분이 막 스타벅스는 건물주들한테만 지점을 내준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빌딩이 있으면은 그 빌딩에 건물주여야지. 최소한 요구 조건이 그거래요. 건물주여야 되고 그 사람이 이제 나 여기 스타벅스 지점 내도 돼? 하면은 이제 검토해갖고 승인을 해준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은 이제 건물주여야 된다 막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냥 의심 안 하고 그대로 믿었는데 이제 뭐 여러 얘기를 하다 다른 사람이랑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랑 있는데 근데 이제 스타벅스 쪽에 좀 백화점 쪽에서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신세계 쪽. 이분이 아는 거야. 자기가 신세계 쪽이니까.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스타벅스 다 직영점인데 지점 안 내줘. 다 직영이야. 직접 운영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느꼈지. 역시나 정보라는 거는 확인 검증이 필요하구나. 그때 느꼈어요. 스타벅스 다 직영이래요. 지점 안 내줘요. 다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신세계에서. 근데 스타벅스 차리면 돈은 진짜 많이 벌 것 같아요. 와, 스타벅스는 장사 안 되는 지점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와, 스타벅스 팔이 달리는 가게 보신 적 있어요? 스타벅스는 어디 생겨도 장사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대박. 와, 세종에 있는 스타벅스들도 다 장사 잘 되고 서울에 있는 것도 장사 안 되는 거 본 적 없고 그냥 막 진짜 이 표현이 좀 혐오감 드는 표현이긴 한데 바퀴벌레 떼들처럼 되게 사람이 항상 우글우글거리잖아요. 막 끊임없이 그것도 막 손님이 끊이질 않아요. 진짜 특히나 이제 드라이브 스루 있는 데는 차들이 줄을 선다니까요. 스타벅스에 막 줄 서갖고 기다리고 있어요. 막 도로까지 꼬리를 물고 있어요. 스타벅스 커피 사겠다고. 와, 스타벅스 지점 하나 갖고 싶다.
대박. 네, 커피빈은 졌죠.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커피빈이 스타벅스 라이벌로 되게 부각됐었는데 항상 스타벅스랑 커피빈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커피빈 완전 패배했죠. 대구에 있는 스타벅스 아시아 매출 1위에요? 야, 대구 장난 아닌데? 대구에 된장남 된장녀 막 이래. 와, 스타벅스 거의 매출 장난 아니구나. 대박이다. 아, 그래요? 유동인구 빅데이터도 활용해요? 와, 대박 대박. 진짜요? 서울 독산동 스타벅스 장사 안 돼요? 거의 망하겠네? 망하겠네? 저 본 적이 없는데 그런 데도 있군요. 스벅도 보장된 사업이 아니구만. 저는 지점만 열면은 무조건 성공하는 줄 알았는데. 배고파. 라면님, 저도 배고파요. 라면님 닉네임 보니까 더 배고파지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경제 관련해서 우리나라 한국은행 전망한 거 보셨어요, 여러분들? 한국은행 브리핑할 때 전망했는데 우리나라 돈을 많이 풀고 있잖아요. 네, 경제 잘 활성화되라고 돈은 풀고 있는데 문제는 그 돈이 지금 비유동성 자산에 묶이고 있다고 합니다. 다 부동산 이런 데 묶이고 있대요. 그래서 전망이 그리 밝지가 않대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게 이 돈이 잘 도는 게 진짜 중요해요. 경제는 빙글빙글 잘 돌아야 돼요. 진짜 혈액처럼. 이거 부동산 같은데 혈액이 묶여갖고 여기에 잔뜩 묶여갖고 여기 끊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망해요 진짜. 근데 지금 돈을 확대 지정하고 있는데 돈이 묶인다고 합니다. 굉장히 안 좋죠. 진짜 큰일이에요. 혈액순환 안 되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죠? 사람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금리 낮추고 뭐 여러 가지 통화 정책 펼치고 경제 정책 펼치잖아요. 그거 다 돈 순환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돈이 순환이 잘 돼야 그 개개인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효과도 되게 커지거든요. 돈이 계속 빙글빙글 돌아야지. 개개인들 소득 높아지고 그런 게 이제 돈이 빙글빙글 돌아야 돼요 계속. 근데 그게 안 돌고 있어서 좀 문제인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 XRP를 도입? 막 이래. 호빵, 그 붕어빵 장사 요즘에 안 된다고 그러던데? 마이너스라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금리 갖고 이제 그 돈 순환 관련된 거를 좀 영향을 주려는 방법도 있긴 한데요. 경제 항상 그래요. 이미 입증이 된 건데 뭐 금리 올리면 일반적으로는 뭐 어떻게 된다 이런 일반적인 얘기는 있는데 항상 그 원하는 대로 듣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 되게 어려운 거죠. 만약에 학문대로 뭐 하면 어떻게 돼, 뭐 하면 어떻게 돼 이게 확정적이면은 사실 경제가 망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 나라 경제 정책을 짜는 수장을 경제학 박사들만 앉혀놓으면 망할 일 없을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먹히니까 이제 문제인 거죠. 본인이 경제 공부할 때 분명히 이렇게 하면 이거다라고 배웠는데 실제는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안 되죠. 그래서 경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땅콩밥. 여러분들 근데 큰일 났어요. 목이 너무 아픈데? 목이 터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서 제가 후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이 찢어질 것 같아요, 진짜. 큰일 났다. 목이 왜 이렇게 아프지? 오늘 너무 열변토했나? 목 진짜 아프네. 목감기 왔을 때 그 느낌 있네, 딱?
그러니까 민우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문제예요. 맞아. 그러니까 경제 이제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민우님도 좋은 얘기했고 유천상님도 좋은 얘기 해줬는데 그러니까 뭐 어떤 수단을 쓰던 간에 결국엔 돈이 돌아야 돼요. 돈이 안 돌고 어디에 묶이면은 그게 망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정부는 좋은 의도로 이제 돈을 푼 거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지금 돈이 묶이고 있어서 문제인 거고, 그리고 유희천상님도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어딨냐? 넘어갔네? 어딨지? 왜 안 보이죠? 방금 봤는데 어디 갔지? 유희천상이 심리, 경제는 심리. 그죠? 실제로 예전에 그 경제학자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고 현대 경제가 오기 전에 그 전에 이제 경제학 이론 막 등장하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놈, 뭐 인비저블 핸드 해갖고 막 얘기 나오잖아요. 보이지 않는 손. 그 개념 나오면서 이제 시장경제 얘기가 좀 많이 나왔는데 그때 형성된 이론이 그대로 안 먹힌다는 거죠. 그래서 막 심리학을 결합시킨 거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경제학이라는 건 사실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게 경제학이거든요. 근데 아닌 거죠. 사람들이 다 합리적으로 이제 행동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예를 들면은 그런 거. 여러분들 생각에 안전벨트를 매는 그런 법안을 강화시키면은 교통사고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안전벨트를 강제적으로 하는 법안이 들어가 있다. 뭐 벌금을 때린다던가 이런 거 하면은 사람들 사망사고율이 낮아지겠지 하는데 실제로는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교통사고 많이 나고 오히려 사망인이 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의도한 대로 안 흘러간 거죠. 오히려 안전벨트를 사람들이 매니까 더 난폭운전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안전벨트 매고 의도된 대로 안 흘려가고. 그러니까 이런 맹점들이 생겨갖고 그래서 태어난 게 경제심리학 이런 거잖아요. 짬뽕 해갖고. 참 재밌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말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기계나 로봇가 아니라서 정말 쉽지 않은 존재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연구해도 알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를 예측한다는 건 힘들어 진짜. 상승 추세냐고요? 글쎄요. 저 거래소 안 봐서. 웃겨. 맞아요. 손가락님도 얘기하셨는데, 그죠? 경제가 안 좋다는 거를 안 좋다고 얘기를 하거나 전망이 안 좋아요 얘기를 하는 게 사람들을 오히려 더 위축시키게 만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가 됐던 간에 어떤 수단을 쓰던 간에 뭘 하던 간에, 그러니까 뭐 여기 계신 분들 정치적으로 어떤 입장이실 수도 있지만 그런 정치적인 입장 다 배제하고 뭐가 됐던 간에 어느 진영이던 간에 바라는 건 경제가 잘 되는 걸 바랄 거 아니에요. 그럴 텐데 지금 돈이 잘 흘러야 돼요. 진짜 순환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좌가 됐든 우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중도가 됐든 그 뭐가 됐든 간에 좀 국회의원들이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부기관도 마찬가지고 이대로 가면 다 망하거든요. 그다지 흐름이 좋지 않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분명한 거는 뭔가 지금 이 상황에서 더 악화시키는 게 아니라 반전을 할 뭔가가 필요한 것 같은데 좀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살아가는 거 힘들지 않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힘들지 않게 어떻게 좀 잘 반전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닭 먹고 싶다 저도. 네. 저는 기본적으로 돈을 무한히 찍자는 건 반대 입장이에요. 그게 과연 먹힐까요? 그거 했다가 잘못하면 진짜 망하는 건데.
스마일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스마일님이나 아까 어떤 분, 죄송한데 닉네임은 기억 안 나는데 10년 얘기하셨는데, 아, 스튜어드님인가요? 정확하진 않은데 어쨌든 어떤 분도 10년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10년까지 안 갔으면 좋겠어요. 힘들어. 제가 무슨 그 뭐야 해탈의 경제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10년이요? 그거 어떻게 기다려 10년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네, 워라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 목이 아파갖고 진짜 가야 될 것 같긴 해요. 목이 찢어질 것 같아 진짜. 목이 막 부었어요. 아 맞다,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직 하루가 남긴 했는데, 네, 오늘도 많이 받으시고 내일도 혹시나 방송하게 되면 또 인사드려야겠다. 자,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목이 아픈 관계로 저 이제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목 진짜 아프네. 네, 여러분들 부디 감기나 이런 것들 조심하시고요. 내일부터 되게 추워진대 갑자기. 그러니까 몸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네, 독감이나 이런 거 특히 주의하십시오. 네. 안 돼. 자꾸 5년 10년 안 돼요. 2년 안에 쇼부 봅시다. 결과 나왔으면 좋겠어요. 2년 안에. 네, 5년도 힘들어. 저도 그래요. 5년도 힘들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오늘 좋은 밤 되시고, 예,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방송 때 또 인사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플사가 그 리플드랍 통해서, 예, 여러 가지 이제 내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예, 그 영상, 예,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서 다음 방송 때 찾아뵐게요. 예.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갈게요. 예, 월바 여러분들 좋은 밤 되세요. 세금 얘기도 다음에 좀 할게요. 예, 세금 얘기도 요즘에 좀 그 뜨거운 감자인데, 세금 얘기도 다음 방송 때 함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좋은 밤 되세요.